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브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코인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의 어떤 자체적인 악재는 아니고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크게 급락하다 보니까 우리 알트코인들도 모두 다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난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벌써 장중에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고점의 추세선, 저항선이죠. 이 구간을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살짝 조정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리플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죠. 방향성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전력 사용량을 최고조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에너지 사용 급증은 지난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되었죠. 이것이 촉발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 등에 의한 가격 상승 전망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팜스도 이번에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자, 이것은 채굴 설비와 운영 투자에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감기 이슈를 앞두고서 채굴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채굴자들의 1일 수익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작년 대비해서 벌써 수익이 2배나 지금 올라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채굴량이 이제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굴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세한 기업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도 폭탄들이, 연쇄적인 부도가 나타남에 따라서 매도 폭탄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물량을 좀 최근에 나온 기사를 통해 보시면, 자,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약 3,086개의 비트코인을 송금을 했습니다. 거래소로 송금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매도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 금액은 약 3,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쇄적인 매도 폭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자, 바로 지난 1월 10일에 출시가 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에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 폭탄에 의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감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5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었죠. 이때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그래프가 현재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자,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 지금 고점에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을 찍고 고점까지 1300%, 14배나 지금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이 무거운 비트코인이 14배나 폭등했었던 비트코인, 자,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역대급으로 지금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 관점으로 떠나실 필요 없으시고,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이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는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름 전이었죠. 이렇게 60일선과 20일 이평선,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인데 이 두 이평선들이 현재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지금 보름 전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는데 우선 이 차트 이제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죠. 별다른 호재가 없어져도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됐었던 구간이고 보름 전에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지금 수익률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747원 부근에서 지금 SEC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차트에서도 반등 신호가 출현한다라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는 코인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 지난 이제 반감기였었죠. 작년 21년도 반감기 때 이때가 이제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보시면 자, 그 시기가 우선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한 시기가 2020년 12월 20일이었고요. 이 반감기 때 저점을 찍은 날짜가 바로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찍고 나서 1160% 13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던 것이죠. 소송 리스크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주봉 차트인데 이렇게 저점의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고 고점의 추세는 낮아지면서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요. 모이다 보면 상방이나 하방으로 분출을 하게 됩니다. 자, 방향성을 갖게 되는 구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주봉 차트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틀 전이었죠. 지금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5일 전이었죠. 5일 전에 강력히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신호를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때문에 살짝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나 그 방향성은 이제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봉 차트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수렴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상승을 갖고 오게 될 것인가 작년 계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워처는 7년간의 억제가 끝나게 되면 리플이 13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분석도 지금 주봉 차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들이 지금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고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7년 동안의 억제가 풀리게 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약 130달러 현재 하나로 따지면 한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도 한 200배 정도의 수익 구간이 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분의 1 정도 수준 한 20배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의 지금 CEO 바로 캐시 우드인데 자, 돈나무 언니라고도 불리죠. 자, 이 CEO도 비트코인이 20억 원 간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30년까지의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전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전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다음 행보는 25년 말에 상승장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25년 말까지는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분석은 지금 그 가격을 약 33만 달러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 때 정점을 33만 달러, 약 4억 원이죠.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이 1억 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내년 말까지 4배 정도의 수익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음 강세장의 정점은 반감기 이후에 약 546일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기는 25년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최소 1년 반, 18개월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을 우리 충분히 즐기면서 수익을 내면서 돈을 벌어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라 기대감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사상 첫 7만 달러를 터치하고 우리 업비트에서도 벌써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올해 변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포모죠. 포모,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명암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이미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내가 오른다고 했지라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한 상태이고,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좀 후회가 굉장히 막심한 상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지금 활력을 불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포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강세장을 뛰는데 지금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이제 공포감, 초조감, 박탈감을 말을 합니다. 이 박탈감이 지금 시장의 상승함에 따라서 박탈감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고요. 극에 달하게 되면 그때는 단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 지금 기준 없이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포모 심리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모두 다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이상 투자를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모 심리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시고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이것을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를 이제 데이터 속에서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구글 트렌드입니다. 지금 종목명을 이제 검색하시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지난 2021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반감기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그 관심도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코인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관심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신규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 코인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일단 채굴 기업들이 지금 매도 폭탄을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쏟아내려는 그런 이제 초계 구간이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14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ETF가 출시가 됐고 올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대형 이슈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초기 구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플은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멋진 방향성을 좀 갖게 될 것인데, 일단 이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일단 바로 이제 소송 리스크인데, 이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리플이 SEC에게 이제 과태료를 이제 지금 제출을 내야 되는데,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판매 계약서를 이제 요청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은 지금 지난 2월 20일자로 지금 판매 계약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에 대한 이제 SEC의 답변은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SEC가 한번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서 3월 22일자로 좀 변경이 되었고, 이에 대한 리플의 답변은 4월 22일, 그리고 이에 대한 SEC의 최종적인 답변은 5월 6일자로 연장 신청이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기사를 보시면, 자, 리플과 SEC의 주요 의견서 제출 데드라인이 연장이 됐다는 기사가 지금 어제 날짜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끝을 향해 전 진행해 가고 있는데, 지금 SEC 내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변호사들 중에서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총괄 변호사가 이번에 돌연 퇴임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라단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자, 이러한 SEC 내부 움직임들은 결국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라단 스튜어트는 이번에 SEC를 떠나서 지금 새로운 직장, 바로 국제로법 화이팅 케이스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이 화이팅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쭉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과거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었던 로펌인데, 이 피델리티가 여러분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연관이냐면 작년에 출시가 된 EDX 마켓과 좀 연결이 됩니다.
자, EDX 마켓 같은 경우는 6개의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중에 가장 큰 규모, 가장 영향력이 큰 운용사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자, 그리고 이 거래소에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습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250%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었죠. 그런데 작년 10월 말자로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자리가 좀 공석으로 비어있는데, 자, 리플코인이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곧 소송 리스크가 이제 끝나게 된다 하면 리플이 일단 상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피델리티가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바로 과거에 디지털 자산으로서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SEC가 지금 방해를 놨습니다. 바로 고소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델리티가 SEC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게 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하면 피델리티는 SEC의 눈치를 더 이상 이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리플 코인을 4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피델리티가 계속해서 리플을 눈독을 들여왔던 만큼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리플 코인이 여기에 상장이 된다 하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50%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절반 정도 충분히 100%의 수익 구간이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델리티와 우리 리플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라단 스튜어트가 SEC를 떠나서 피델리티 쪽으로 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리플과의 소송이 지금 리플에 굉장히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돼 갈 수 있겠구나라고 라단 스튜어트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라단 스튜어트가 지금 이직한 그 시기도 굉장히 좀 공교롭습니다. 자, 우선 이 벌금 조율을 하기 위해서 SEC에게 이제 리플 측이 판매 계약서를 제출한 시기가 2월 20일이었는데 라단 스튜어트가 지금 퇴직한 시기가 퇴임 소식이 발표된 날이 이제 2월 22일입니다. 자, 그러면 2월 20일에 이 판매 계약서를 라단 스튜어트도 좀 봤을 것이고요. 검토했을 것이고, 이 검토한 결과 SEC가 지금 승소할 확률이 없겠구나라고 좀 느낀 것이고, 자, 인지를 한 것이고, 그래서 퇴직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SEC가 이번에 지금 리플의 판매 계약서에 대한 답변을 3월 13일자로 지금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기한을 연장 신청한 것이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루 전날 고래 세력이 3억 개의 리플을 이체를 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것은 이제 곧 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가 약 1억 7천만 달러이고 여기에서 한 번에 그친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3월 8일 날짜로 같은 물량을 또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약 5천억 원 가량을 지금 매집을 한 것이죠. 이 날짜도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대로 본다 하면 이 소송도 이 끝을 어느 정도 암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매집한 이후에 다시 최근에 리플 코인이 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런 과정대로 보면은 정말로 이 소송도 이제 곧 끝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미 물밑에서 지금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향성이죠. 이런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 리스크와는 별개로 리플이 지난 반감기 때 1160% 13배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역사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력한 이 전고점이죠. 자, 저항선입니다. 고점의 추세선. 이 고점의 추세선을 지금 살짝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멋진 변곡점의 지금 출발 신호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께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성들,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요. 눌림목권 출현했을 때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린 어떤 호재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배, 5배, 10배 먹을 수 있는 것도 1, 20% 굉장히 푼돈밖에 못 벌게 되고요. 더 나아가 가장 최악인 것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개미털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제 뉴스를 많이 생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런 기준이 없게 된다면 이런 뉴스들에 현혹되면서 우리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손절로 마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선택이 되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네,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가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 도움도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